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난주에 수능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능은 6년 만에 불수능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 모두 어려워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정시 전략을 짜느라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오늘부터 학생들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해드립니다. 어려웠던 불수능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저희와 함께 정시 전략을 짜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대문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는데요. 1부에서는 설화볼고 유석용 선생님이 2017 정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하셨고요. 2부에서는 비전과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이 수능 가채점 분석을 주제로 강의하셨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발빠르게 정시 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3명의 고3 학생과 정시 집중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멘토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이제 수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능 끝난 이후에 잘 본 학생들도 있고 또 생각만큼 못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낙담하거나 또 기뻐서 굉장히 또 좋아하거나 아니면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학생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학별 고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시 지원한 학생들 논술이라든가 면접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면 또 그것이 끝난 이후라면 실제 이제 성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을 좀 수집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냥 넉넉히 있기보다는 후회나 자책 또 이런 부분들은 모든 정시 지원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분이시죠. 비전과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또 다음 주, 요번 주 또 주말에도 이제 논술고사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본격적인 수능은 끝났고, 지금은 이제 주변을 좀 살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협력해서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신 부모님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요즘 학생들이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성적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많이 속상해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표 나올 때까지 부모님과 같이 소통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자기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컴퓨터 같은 정확한 데이터로 방향을 잡아주는 분이시죠. 배재고등학교 진학진로 부장이신 이정형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형입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끝나고 사실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학생들 보니까 학생 시험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휴식도 취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정시 원서 접수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수험생 같은 경우가 지금 수능 준비를 위해서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나름대로 또 음악도 좀 듣고 또 영화도 좀 보면서 또 못했던 운동도 좀 하면서 약간 여유를 좀 가지면서 나중에 정시 원서 접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세 분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 상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TBS가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간 특집 생방송 정시 합격 대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정시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 윤상현 선생님,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고려할 점이 있죠. 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시 상담은 지금 현재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상담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실제 성적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입시 상황이 조금 변하게 되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학생은 역사학자나 교수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88등급, 수능 가채점은 평균 1.4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으로는 서강대 유럽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학과,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나군으로 고려대 심리학과, 성균관대 사학과, 중앙대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역사학자, 교수, 그리고 이제 대학 학과로는 사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정도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말투가 좀 재밌네요. 우리 학생 수능 가채점 매겨봤을 때 어땠어요? 예, 예상보다 좀 잘 나와가지고 좀 기뻤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결과가 좋아서. 정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3학년 2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성적을 보니까 국어가 2.22등급이고요. 수학이 3.38등급, 영어 2.5등급, 사회 3.38등급 해서 국수 영사 평균 2.88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 국어가 89점으로 2등급, 수학 나형이 88.1등급, 영어 96.1등급이 예상되고요. 사회탐구 중에서 동아시아사가 46점, 역시 2등급, 세계사 48점으로 1등급이 예상됩니다. 아마 이번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국어 영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그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정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영역이 고르게 우수합니다. 네. 국어와 이제 동아시아사에서 2등급을 맞기는 했지만 백분위를 예상 백분위이긴 하지만 살펴보면 거의 이제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인 것 같은데요.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정시 지원 포인트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영역이 그나마 좀 제일 잘 봤거든요. 그래서 영어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할 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상위권 학생이다 보니까 군별 동일 점수대 지원 경향을 분석할 때 특히 가군이나 나군에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본격적으로 찾아가지고 지원할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역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과 성적이 그나마 우리 학생은 좀 약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역시 지원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시 지원 포인트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제가 정시 지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듣고 있죠, 우리 학생? 예, 예, 상위권 대학 진학을 나름대로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성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응시를 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성적이 저조한 것인지 약간 궁금하네요. 예. 제2외국어 응시는 했습니다만 너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예, 그냥 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뭐 우리 학생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그 대학에서는 사실 이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탐과 한 과목으로 이렇게 대체해주는 그런 그 다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보내주신 성적을 봤을 때 우리 학생이 탐구 영역 두 과목 모두가 다 이제 우수하니까 사실은 아마 제외 성적을 보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역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정시 지원 포인트를 계속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정시에서는 대학별로 각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까 대학마다 각각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우리 학생이 가장 우수한 그 성적을 받은 영어 영역 반영 비율이 아무래도 높은 대학을 찾아서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인문 계열에서는 그 주로 상위권 대학 선발권 하는 대학들이 가군과 나군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가채점 결과 자료 가지고 제가 참고했는데 가군이나 나군에서 안정적으로 아무래도 합격 가능권 대학을 찾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다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 선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되게 높고요. 따라서 가군 또는 나군을 합격 가능한 대학으로 또 정하고 또 학과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는 대부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해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약간 정시점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정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로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곳, 그다음에 수능 100%로 반영하는 대학, 그다음에 가나군 중에 반드시 한 곳은 안정적인 지원을 하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좀 참고하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에게 숨어 있는 점수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영역별 조합상 유리한 대학들은 유리한 조합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가채점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뭐 충분히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수영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비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텐데요. 가장 기본이 25, 25, 25, 즉 반영 비율이 동일할 때 그런 경우인데 그건 뭐 526 정도 나오고 예상 점수니까요. 표준 점수가. 그리고 100분위는 380.5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봤을 때 30, 20, 30, 20, 즉 국수영 탐구를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점수가 더 떨어집니다. 즉 국어가 좀 더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서강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그러한 그 비율인데요. 25, 32.5, 32.5, 10. 즉 지금 우리 학생이 수학하고 영어가 그래도 잘 봤는데 이 수학하고 영어를 32.5씩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예상 표준 점수가 526.9점으로 기본 동일할 때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100분위도 약 1.2점 정도가 더 높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수영탐 같은 경우 이제 그 30, 30, 30, 10인데 이것은 대부분의 그 상위권 대학에서 특히 성균관대라든가 또 중앙대에서 이렇게 반영하는 비율인데요. 네.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525.6으로 오히려 지금 동일하게 반영했던 그런 것보다 약간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유리한 조합을 살펴봤을 때 위에서 봤듯이 서강대학교에서 반영하는 비율 조합인 국수영사 25, 32.5, 32.5, 10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시 상담 평가를 상향, 적정, 안정으로 해드릴 건데요. 윤상현 선생님께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상향과 적정, 안정에 대해서 이 평가 기준을 좀 간략하게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또 상담을 받다 보면은 이제 여러 상담자들마다 용어를 조금씩 다르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쪽에서는 상향이라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또 적정이라든가 소신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들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그 용어를 좀 정의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취득 성적으로 본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향이라는 진단 용어를 쓰겠고요. 그다음에 취득 성적과 희망 대학의 어떤 그 요구 성적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적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 성적이 희망 대학의 어떤 요구 성적보다 이제 많이 높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안정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평가 기준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고요. 우리 학생의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서강대, 고려대, 중앙대 등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제가 중앙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중앙대학교는요, 지금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나군에서 선발한 심리학과, 중앙대 심리학과인데요. 올해 모집 인원이 15명이고요. 작년도는 아무래도 단과대학별로 모집하다 보니까 인원이 제가 한꺼번에 심리학과하고 맞지 않아서 재작년 걸로 제가 봤습니다. 2015학년도는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전형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수능으로만 100% 반영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수능 반영 영역을 보게 되면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그리고 탐구 2과목 해서 11, 15에서 반영을 하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이제 예상 성적이죠. 표준 점수로 한 522점 정도가 예상되고요. 100분위로는 한 377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지원 전략을 살펴봤을 때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물론 이제 그 단과 대학별로 했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발표한 그 점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추가 합격률을 보니까 33%까지 추가 합격률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그 대학에서 올려놓은 자료 보니까 사회과학 계열의 그 합격자 평균 등급이 1.5등급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1.4등급 정도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실제로 이제 표준 점수 같은 경우도 526점 정도 됐고요. 그래서 4점 정도가 여유가 있고요. 100분위도 한 380으로 여기 3점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네. 좀 더 자세하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이제 학과 분할 모집도 없어졌고 그래서 학과별로 모집으로 이제 변경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좀 약간 감소됐다는 거. 그리고 한국사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 가산점을 10점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중앙대 심리학과는 이정현 선생님께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가나다군 군별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예. 제가 모집 인원이라든가 또 우리 학생의 희망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어떤 그 전형 비율에서 우리 학생이 유리한 대로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군에서는 제가 상향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그다음 적정으로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안정적인 지원으로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나군에서는 상향으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또 적정선에서는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사학과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그 적정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소신적인 그런 또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는 중앙대 심리학과가 좀 아까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정 지원으로는 중앙대 심리학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으로는 홍익대 자율전공인데요. 홍익대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만 반영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대학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시 추천 대학 살펴봤는데요. 이 대학들 중에 어느 대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희망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제가 희망하는 대학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군에 있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군에 있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는요, 올해 22명을 모집하고요. 작년도 경쟁률을 보니까 6.43대 1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모집 인원이 30명이었고요. 전형 요소는 수능이 90% 반영되고요. 학생부가 10이라고 들어있는데 사실은 교과 성적이 아니고 출결과 봉사를 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수능 90이나 또 수능 100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도 활용하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반영 영역을 보니까 아까 우리 학생이 가장 그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점수 조합이었죠. 국어 25, 수학 32.5, 영어 32.5, 그 탐구 10 해서 반영을 하는데요. 지원 가능 성적을 예측을 해봤을 때 표준 점수 같은 경우 529점 정도가 예상되고요. 100분위는 384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작년에 그 최종 합격자 성적을 어디가에 올려놨는데 80% 성적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합격했는데 상위 80명까지의 성적만 분석해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자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합격자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해서 올려놨는데 528.31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서강대학교가 아무래도 수학이나 영어 영역 반영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더 네. 유리한 대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그 배치 점수 자체가 좀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봤을 때 표준 점수가 526점, 약 3점 정도 부족하고 100분위가 385, 약 4점 정도 부족해서 약간 상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정시 전략이 어느 정도 그려지나요? 일단 서강대가 좀 상향이라는 걸 알았고 또 제 선에서 중앙대 네. 정도로 이제 맞춰가지고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근데 오늘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